꺼진 영화도 다시 보자. 누구나 알고 있는 영화부터 미쳐 올랐던 영화까지. 영화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대공원 구이. 오늘 영화는요 범배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알려주실래요? 비운의 명작이죠.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 2003년도 개봉 지구를 지켜라. 예. 엄복동보다 못 나온 영화. UBD. 그렇구나. 엄복동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지 않아? 진짜 미쳐 올랐던 영화예요. 그 맨 처음에 우리 영화 딱 시작하면은 18세 미만 관람 불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화면이 코미디인데 18세 이하 관람 불가? 야한 장면이 섞여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이제 잔인한 장면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처음에 볼 때 나도 힘들었어.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계속 사람들이 비운의 명작이다, 비운의 명작이다 막 이러면서 홍보팀의 잘못이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명작일까? 약간 이런 기대감으로 봤다가 너무 놀래버린. 오프닝 멘트에 입각한 영화입니다. 꺼진 영화도 다시 보자. 맞아. 진짜 맞아요. 우리 소개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였다. 맞아.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장준환 감독 그리고 너무 앳된 신하균과 백윤식을 좀 볼 수 있어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 맞아. 그 다른 그 향정민 배우님, 그분도 수상한 그녀였나요? 그 작품에서 처음 뵀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린 그 황정민 배우님이 나오셔가지고 맞아. 어머 여기서 어리시다. 얘기하는 황정민은 그 황정민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롤러코스터에서 토하는 황정민이에요. 운동선수예요? 임산부예요? 임산부예요? 배우들 분들이 확 젊게 나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게 신기했던 게 황정민 배우도 데뷔작이고 영화 데뷔작이고 그 예수정 선생님도 맞아. 데뷔작이었어요. 맞아. 영화 데뷔작. 그게 데뷔작이야? 그게 데뷔작이래요. 영화 데뷔작. 두 분 다 연극에서 엄청 맞아, 날라다니시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앞서도 우리가 얘기하긴 했지만 뭐 좀 어떻게 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어땠어요? 좀 영화가? 너무 고어해요. 공허하다고요? 고어하다고 고어. 고어. 나는 사실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왜냐면 그런 고문 장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상상할 수 있게끔 징그러워서 괴로웠어요. 사실. 맞아. 아는 언니가 그거 고문 장면 진짜 유명하잖아 해서 아니 설마 고문이 뭐 어느 정도까지겠어. 왜냐면 코미디 블랙 코미디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맞아. 그게 뭐라 그럴까? 완전한 아픔이 아니라 되게 그 손톱 이거 뭐라 그러죠? 거스러미 이런 거. 거스러미 이렇게 집에 뜨겠을 때 이렇게까지 되는 그런 아픔들. 그런 어떤 심리를 진짜 약간 잘 이용한 것 같더라고. 맞아. 맨 처음에 때밀이로 이렇게 발등을 다 피부를 벗겨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파스를 딱 꺼내는 순간 안돼! 이러면서 미쳤나봐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되게 현실적인 고통이라서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 약간 모기를 많이 물리셨나? 많이 물리시고 많이 긁으시고 거기다 물파스 바르시고 다리미에 데이셨나 봐. 다리미 맞아. 다리미 장면. 그거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 그 다리미 이렇게 양쪽에 놨잖아. 그게 감독 연출로 이거를 비키니처럼 있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걸 요청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변태스러워서 그렇게 모양을. 비키니. 그 점점 핑크색이었다가 점점 까매지는 디테일도 너무 웃겼어. 그게 나아가면서 점점 색깔이 바뀌어. 이 제작비가 당시 제작비로 33억. 진짜. 그럴만해. 그래. 근데 맞아. 진짜 미술 그 미장센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돈 많이 썼을 것 같아. 그 빚이 30몇 억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되게 많이 큰 빚을 지시고. 그래서 문소리 배우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그런.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화이 1987. 이 영화가 흥행은 안 했지만 어쨌든 장준환 감독의 명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 활약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지구를 지켜라의 그런 포맷을 안 읽고 계신 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화이는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1987이나 이런 것도 되게 어떤 부조리함과 어떤 그런 풍자를 되게 많이 담고 있잖아. 나는 특히 이런 좀 풍자하고 좀 부조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치. 좀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되게 큰
두 구다리로 나누잖아요. 약간 처음에는 B급 영화처럼 가고 뒤로 가면서 이제 본론 들어가면서 약간 스릴러로 좀 변경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좀 맞아요. 갖고 있는데 오, 기생충 같네요. 그러네. 음. 어머 역시 비운의 명작. 어땠어요? 두 번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이 있었나요? 좀 더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두 번째 봤을 때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끌고 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너무 방대하니까 세계관이 근데 그게 되게 촘촘하고 밀도가 있으니까 아 확실히 잘 만든 영화구나라는 거는 이번에도 느꼈는데 생각보다 이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골랐지만 나도 하면서 아 그래 영화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본론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였고 근데 우리가 사전 회의 때 회의를 이제 하고 보통 이제 여기 모여가지고 바로 이제 녹화를 뜨는 편인데 오늘은 그냥 산으로 가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맞아 아까 빵 터졌어. 산으로 그냥 갈까? 아니 너무 내용이 방대해. 네, 그럼 이제 산으로 올라가 볼까요? 두렵다. 아 나 오늘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네. 그 저는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병구는 그 영화를 봤을 때는 불쌍해 가여워 약간 피해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로 봤을 때 얘는 연쇄살인마야. 어떻게 보면 이 병구의 서사를 아니까 우리가 이 인물을 가엽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좀 이 가해자들을 그들의 서사가 뭔지도 모른 채로 바라보는데 너무 심판하려고 드는 게 아닐까. 개개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구는 괜찮고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가해자 미화. 가해자 미화라기보다는 뭐 나쁜 사람들도 있고 착한 사람들도 있고 뭐 하지만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딱 보면 그들은 산으로 갔다. 내가 지금 산으로 갔다고. 본인이 어차피 산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계속 올라가 봐요. 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해자의 서사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가해자의 서사를 알지도 모른 채로 많은 사람들을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살인자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그거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게 논란이 될까요? 뭐 살인자들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절대 말도 안 되지. 오케이. 말도 안 되지.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여러 마녀 사냥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뭐만 잘못해도 조금만 잘못해도 가해자로 몰아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들의 서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도라는 게 있잖아. 정도. 근데 그 정도를 너무 벗어난 거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조땡순? 아우. 네. 병구 같은 그런 서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서사를 갖고 있는 범죄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범죄가 결국에는 되게 자그마한 어떤 아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지? 산으로 가려고 그랬지? 두 번째로 산으로 갔고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떠한 범죄를 행하고 어떠한 살인을 행할 때 분명히 요만한 어떤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각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너무 정도를 지나쳐서 뭐 외계인이라고 치부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거기서부터 병적 증세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가 옳다고 옳지는 해야 되나? 않지. 옳지는 않지. 근데 약간 뭔가 내 자신을 보게 된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나는 다를 수 있었을까? 근데 내가 여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환경이면 똑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런 내면의 악함? 그런 것들이 좀 비춰지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다면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았을까?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럴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병구를 가엽게 여기고 있는 내 모습에 좀 모순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라서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그치? 아니지 가엽게 여기도록 장면을 넣어줬으니까. 그렇긴 하긴 해요. 그렇긴 하죠. 맞아. 우리는 몬타주를- 가엽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죄책감? 아니야.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얘를 가여워하고 있나 이런 모순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연극 네. 중에 쿠크 박사의 정원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쿠크 박사가 마을의 의사야, 유일한. 근데 걔 제자가 짐이라는 애가 있어. 다른 데서 공부를 하다가 의사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쿠크 박사가 이 마을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 범죄자라든가 몰래 죽였던 거야. 안락사 시키거나. 근데 얘는 이걸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 이 마을이 돌아가려면. 그걸 짐이 알게 되고 짐은 당연히 이게 말이 되냐. 살인자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쿠크 박사는 그게 신념인 거야. 자기의. 근데 아이러니한 거. 결국 짐이 쿠크 박사를 죽여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짐도 결국 쿠크 박사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아이러니한 거야. 이 행동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뭐가 옳은 일이고 뭐가 옳지 않은 일이야. 이걸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보통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악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누군가 그걸 심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 마블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고 슈퍼맨도 나오고 계속 누군가 이렇게 영웅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뭔가 악한 사람들을 누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주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대리로 그걸 속 시원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벌 주는 영웅도 이런 시선에서 보면 잔인하게 그들을 처단하고 살인자지. 또 다른 살인자고 그렇게 되는 그러네요. 이 아이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잔인한 거를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선악의 구분을 누가 정의할 수 있는가? 선과 악이 어쩌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지. 이건 나쁜 일이에요. 저건 안 나쁜 일이에요. 이거를 서로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타협해 가면서 어떤 선과 악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태초에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물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이제 내 종족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무리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무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규율, 규범, 약속들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거를 깨냐 그리고 잘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이제 구분이 됐겠죠. 우리가 동물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가 어떤 이제 토끼를 사냥하고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가 죽였지만 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선과 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과 악은 없고 그냥 그 개념은 약속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선과 악은.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삶에서 이승에서 죄를 지어도 그건 선이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는 선과 악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맞고 우리의 약속을 깨는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승에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그 시대와 그 어떤 시대에 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약간 그 약속이나 규범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로 선악을 구분하는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일리가 있다. 선과 악이라는 게 결국에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으로 이렇게 쌓아져 간다.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정립이 됐거든. 그리고 나서 지은이의 어떤 그런 얘기를 선과 악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태초에는 선과 악이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인간들끼리 계속 약속이 더불어서 결국에는 어떤 선과 악이라는 틀을 만들었고 그 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지은이의 말이 이제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이 제 삶이랑 그래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승에서 잘 평화롭게 사람들이랑 어우러져 살아가고 사회적 그 틀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처형이라는 게 있었고 단두대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비윤리적이다라는 맞아. 얘기가 나오면서 사형이 폐지되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형이 점차 없어지는 것처럼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인간들끼리 서로 시대가 지나고 하면서 조절한다고 해야 되나? 조절. 그래서 보면 공산 그 주의 국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리고 예전 소련에서는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그냥 살해? 처형? 처형? 애초에 태어났을 때 바로 제거하는 거죠. 제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국가를 위해서 그게 당연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죄다라고 약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근데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악에 받쳐 있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뭐 사형제도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지되고 근데 요즘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막 댓글들 보면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넷상에서의 그 화. 나는 이게 어쨌든 고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구도 고통을 겪은 거고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또 산으로 갔어? 아니야.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는가 좋은 방법으로. 병구는 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잉태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 그만큼 맞아. 고통이 심했으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나 여기서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고통을 자꾸 미디어에서 다루기 때문에 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 매스컴은 자꾸 자극적인 소재를 다뤄야 되니까 자꾸 고통스럽게 뭐 사고가 나고 누가 누굴 죽이고 이번엔 뭐가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고 이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꾸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조금 힘들 뿐이지 안 그런 사회 분위기가 나는 더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훨씬 나는 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다고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해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내 동생이 심장병이었어가지고 그 계속 호흡기 끼고 한 5번 가슴을 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거를 막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엄마는 그 3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 좀 인고의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병구는 자기 여자친구도 그렇게 됐었고 맞아. 그게 덮친다. 그러면은 충분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차마 뭔가 입으로 말하기에는 진짜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고통은 역치가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난 생각해. 열심히 사는 것도 고통스럽게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접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외계인이라고 대화하려고. 정신 건강에 있어서 고통을 못 느끼고 그걸 부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하는 것도 뭔가 아픈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도 그냥 고통 그 자체로 슬퍼하거나 뭔가 고통을 느끼거나 애도하거나 해야 사람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애도의 과정이나 뭔가 슬퍼하는 과정 없이 그냥 그걸 묻어버리고 긍정적인 면을 봐야 돼 하면서 이렇게 너무 긍정하는 것도 아플 수 있다는 거지. 고통은 분명히 다들 뭔가 어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PTSD 환자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워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PTSD를 겪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병구도 그 PTSD를 건강하게 뭔가 이렇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외계인이라는 걸 잡아서 이렇게 그걸 풀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해소 방법이었던 거지. 병구는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이 망상. 건강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쭉 얘기 들으니까 우린 결국에 본질을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 인간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야.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본질을 계속 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 뭐 파헤칠 수는 있지만 고통은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될 감정인 것 같고 기쁨을 좋아하는 것처럼 고통 또한 감내해야 그래야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을 때 더 기쁠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좋은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러면 각자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도 별로 그 좋은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오래된 유튜브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멍하게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어떤 잡념이나 불안이 계속 올라올 때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잠재우는 거죠. 예전에 조금 심할 때는 소리가 아예 없으면 괴로워가지고 잡념이 계속 올라오니까 괴로워서 그냥 안 보는데 틀어놓는 거야. 유튜브 이런 거 영상을. 그래서 뭔가 소리라도 나서 그거에 약간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근데 그거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도파민 중독자야 거의. 결국 도파민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물질이잖아요. 아이러니해. 이 중독이 되니까. 저는 사실 운동만으로는 좀 고통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아요. 그 순간은 해소돼. 근데 그 끝나고 나면 또 현타. 내가 봤을 땐 다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그것도 결국 도파민. 그러니까 결국 고통은 중독으로 풀어야. 그냥 중독은 나쁜 건데. 오늘의 주제 아이러니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중독도 크고 중독을 좀 다양하게 나눠서 균형을 맞춰야 되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당히 운동 중독, 뭐 적당히 뭐 당 중독, 적당히 근데 잊을 만큼만 고통을 잊을 만큼만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중독의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긴 중독은 의존성이 있으니까 네. 그냥 그거는 어디까지나 도움의 역할을 해주는 단계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겨내야 되는 건 내가 이겨내야지. 그래서 저는 고통을 이겨내는 게 결국에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오늘 좀 약간 좀 어둡나? 아니야. 나 좀 약간 좀 톤다운 되지 않았어? 지은이가? 그런가? 기쁨이가 좀 아픈가 보지. 아픈지 오래됐어요. 근데 고통이 이제 한번 크게 와서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제 7년의 연애를 마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걸리지. 정말 오래 걸리는데 왜냐하면 가장 친했던 친구 한 명을 정말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내가 잊어야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탁 건들면은 나오는 거니까 그냥 시간이 정말 그냥 필요한 거다. 이 고통은 다른 걸 열심히 하고 다시 내 삶을 찾고 내 시간 다른 걸로 채워나가고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병원을 다니면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떤 게 상처가 딱 났어요. 그러면은 이 상처를 아무는데 내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이걸 빨리 덮어버리려고 하면은 염증이 다 없어지기도 전에 이게 날아가기도 전에 덮어버리면 이 안에서 곪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나의 마음의 고통에도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고통을 느꼈을 때 그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을 충분히 느끼고 슬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내가 이거를 부정하지 말고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괴로워하고 싶으면 괴로워하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가 저도 이별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 통화했죠 우리. 알고 제가 있죠. 담배를 8년을 끊었거든요. 그 8년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이별을 겪자마자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담배 피우고 싶다였어요. 지금은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됐었고 제가 괜찮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확 끊었어요. 저는 그게 나름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제 안에 규정을 해놓고 내가 정말 딱 괜찮아지고 마음이 괜찮아지는 날 이 담배는 더 이상 피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이걸 놔도 되겠다. 그리고 이 담배가 내가 계속 핀다면 결국에 이별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냥 산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놔줄 때 비로소 내가 아 이별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딱 끊게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그 고통을 잊는 방법들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본인의 해가 될 정도로 하는 거는 그러게 중독이네. 담배를 끊어서 다행히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러게. 난 이게 왜 인사이드 아웃이랑 연결이 되지? 왜 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 불안도 나의 친구, 슬픔 나의 친구, 모두 나의 친구, 모두 수용해야만 담배 나 도와주는 역할. 약간 날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끊은 거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치. 난 담배 중독자야. 막 이렇게 됐으면 그렇네. 그렇지. 뭔가 죄악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맞아. 결국에는 내 안에 어떤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네. 목표 설정하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고통을 이겨내는 일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의 도움일 뿐이지 그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받쳐줄 정도로 고통을 잊을 정도로 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에 손대는 거 아닐까. 고통을 잊으려고 그렇겠죠. 하면 건강하게 고통을 이겨냅시다. 그럽시다. 마약하지 네. 맙시다 우리. 예, 갑자기 마약 근절. 결국엔 마약 근절로 가요. 외계인 얘기하다가 마약으로 끝나면 안 되네. 그만 하산할까? 오늘 다음엔 좀 더 가벼운 영화로 또 만나뵐게요. 오늘 좀 힘들다 많이. 아니 진짜 이거 가벼운 영화일 줄 알고 우리가 맞아. 하는데 저번에 이어서 굉장히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화를 가지고 삶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출근은 이쪽입니다. 나 혼자 딴 데 했네.